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 전남도청 앞 탱크가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도청 안에는 마지막까지 남은 시민군이 있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나가기 힘들다는 걸. 그런데 그 순간 지구 반대편 워싱턴 DC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그 일을 꾸몄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끝날지까지. 그냥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분석했고, 보고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뭔지 오늘 기밀 해제된 문서들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96년 2월, 미국 워싱턴 DC. 한 탐사기자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팀 셔록. 미국의 탐사 전문 기자예요. 그는 수년 전부터 미국 정보공개법, 즉 포이아를 통해 한국 관련 기밀 문서를 요청해 왔습니다. 포이아, 쉽게 말하면 정부야, 네가 숨겨놓은 거 내놔 라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서가 나왔어요. 이름하여 체로키 파일. 체로키는 당시 미 국무부가 한국 관련 외교 전문에 붙인 코드명이었습니다. 팀 셔록이 이 문서를 펼쳤을 때 그는 경악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거기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미국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빼곡히 담겨 있었거든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분석이 있었고, 판단이 있었고,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광주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팀 셔록은 이 문서 분석을 통해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미국은 최고위 수준에서 전두환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닙니다. 문서가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5.18보다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이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궁원을 장악한 사건, 바로 12.12 군사반란입니다. 그날 밤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체로키 파일에 따르면 주한 미대사관과 한미연합사는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워싱턴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강력한 반대, 경고?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침묵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1979년 11월, 이란에서는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가 터졌습니다. 미국인 66명이 인질로 잡혔어요. 같은 해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카터 행정부는 사방이 불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동맹국 한국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는 판단이 워싱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나중에, 지금은 안정이 먼저. 이 판단이 이후 5.18로 이어지는 모든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대학교를 폐쇄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언론을 통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광주에서 특전사 공수부대원들이 대학생들을 무차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은 이 계엄 확대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요? 팀 셔록의 체로키 파일 분석은 충격적인 방향을 가리킵니다. 미국 정부는 12.12 이후부터 신군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5.17 계엄 확대 역시 미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문서에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막으려 했을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 당시 주한미대사입니다. 그는 신군부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계엄 확대는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어요. 신군부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강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다시 그 답으로 돌아옵니다. 안정이 먼저.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24단 문제입니다. 당시 한국군 24단은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아래 있었습니다. 한미연합사, 쉽게 말하면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지휘하는 체계입니다. 미군 사령관이 최종 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직후 한국 측 요청으로 24단의 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 육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내 혼란에 대비하겠다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1980년 5월 22일 주한 미군 사령관 존 위컴 장군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24단을 DMZ, 즉 휴전선 경계 임무에서 해제했습니다. DMZ 임무에서 빠진 24단은 어디로 갔을까요? 광주입니다. 닷새 뒤 5월 27일 새벽 24단 병력이 광주 도심 진압에 투입됐습니다.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역사학자는 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위컴 장군이 5월 22일 24단을 DMZ 임무에서 해제했고 닷새 뒤 한국군이 반란을 유혈 진압했다. 미군 지휘체계와 연결된 부대가 또다시 국내 탄압에 사용된 것이다. 물론 공식 입장은 다릅니다. 특전사와 24단 모두 광주 투입 당시 한미연합사 작전 통제권 아래 있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작전 통제권이 한국 육군으로 넘어간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문서들은 알고 있었다는 쪽을 강하게 가리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광주 항쟁이 터지자 전두환 신군부는 즉각 역정보 작전을 펼쳤습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했다. 광주 시민군 뒤에 간첩이 있다. 북한이 남침할 징후가 있다. 이런 정보를 미국에 흘렸어요. 왜냐고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았거든요. 바로 북한의 군사 위협입니다. 북한 위협이 있다는 말 한마디면 미국이 한국군의 행동을 문제 삼기 어려워집니다. 신군부는 그 심리를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CIA는 이를 간파했습니다. 2017년 1월 18일 CIA가 공개한 기밀 해제 문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개입 징후 없음. 북한은 남한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CIA는 신군부의 거짓말을 꿰뚫어 봤습니다. 광주에 북한은 없었습니다. CIA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신군부의 진압을 묵인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침묵했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1980년 6월사 1 광주 항쟁이 끝난 지 불과 열흘이 지났을 때입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가 기밀 문서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DIA는 CIA와 나란히 미국의 핵심 정보기관 중 하나입니다. 군사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에요. 그 문서에 이런 분석이 담겼습니다.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은 전두환의 게임 플랜이었다. 게임 플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즉흥적인 과잉 진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정치적 행동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광주 시민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그 혼란을 빌미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그게 전두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핵심 정보기관이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석을 한 뒤 미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전두환을 비판했을까요? 압박했을까요? 아닙니다. 불과 2달 뒤인 8월 7일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이 새 지도자가 될 경우 미국은 지지할 것이다. DIA는 이건 계획된 폭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사령관은 그래도 전두환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건 내가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니냐? 미국이 설마 그런 결정을 했겠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의심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수십 년간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는 광주 진압을 승인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 작전 통제권은 이미 한국 측에 넘어가 있었다. 맞습니다.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서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그 입장의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하나. 신군부는 미국이 특전사의 광주 파견을 승인했다는 허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글라이스틴 대사가 항의했어요. 취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신군부는 거절했습니다. 그 방송은 계속 나갔습니다. 증거 둘. 1980년 5월 27일 최종 진압 작전 직전 광주 시민군 측은 미국 대사관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나서서 대화를 만들어 달라는 마지막 호소였어요. 글라이스틴 대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런 역할이 미국 대사에게 합당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광주에서의 군사작전을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했다. 불가피.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막을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막지 않기로 한 겁니다. 증거 셋. 2025년 8월 국사편찬위원회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나라에서 수집한 문서 3,150장을 공개했습니다. 2박스 분량의 기밀 해제 문서들입니다. 거기에는 주한 대사관이 본국으로 보낸 전문, 국무부 내부 문건, 그리고 카터 대통령 친서 초안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카터 대통령 친서 초안.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카터 대통령이 1980년 12월 글라이스틴 대사를 통해 전두환에게 전달한 친서 초안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김대중 사형 집행 시 한미 관계의 기초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이 문장 하나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은 전두환 정권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을 사형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고는 했지만 그 경고는 사형하면 관계가 나빠진다는 수준이었습니다. 막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조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 이게 이토록 충격적인 사건이 됐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한국인들의 심리를 알아야 합니다. 1980년 당시 한국은 강하게 친미적인 사회였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국이 함께 싸워줬다는 기억이 있었어요.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카터 행정부는 인권 개선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독재를 견제해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기대했습니다. 설마 미국이 이걸 그냥 두겠어? 미국이 나서면 군이 물러설 거야. 스탠퍼드대 기원서 연구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카터 행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인권 개선을 압박했던 전례가 있었기에 한국인들은 미국이 군의 시민 학살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 기대가 배신당하면서 반미 감정이 폭발했다. 기대가 클수록 배신의 충격도 큽니다. 광주 시민들은 미국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뒤흔든 반미 감정의 진짜 뿌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사 맥락에 놓아보겠습니다. 1973년 9월 11일 칠레.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엔데 대통령이 쿠데타로 죽었습니다. 피노체트 장군이 권력을 잡았어요. 이후 수천 명이 학살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 기밀 해제 문서들이 공개됐습니다. CIA가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965년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쿠데타. 이후 엄청난 규모의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자 명단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980년 광주, 브루스 커밍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의 유혈 사태는 1989년 천안문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천안문. 중국이 민주화 운동을 탱크로 짓밟은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천안문 때 미국은 어땠나요?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제재를 가했습니다. 전 세계에 중국을 규탄했어요. 광주 때는요, 침묵했습니다. 같은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입니다. 한쪽에는 강력한 비판, 한쪽에는 침묵.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겁니다. 이야기는 과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국사편찬위원회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문서 3,150장을 공개하였습니다. 박스 2개 분량입니다. 거기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주한 대사관이 본국 국무부로 보낸 외교 전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내용들이에요. 국무부 내부 토론 문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 친서 초안. 이 문서들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미국은 알고 있었고 판단했고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이름은 안정 우선이었습니다. 민주주의보다 동맹 안정이 먼저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목숨보다 냉전 구도 속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먼저였습니다. 이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2025년에서 2026년 이 주제가 다시 한국 사회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셜미디어에서는 황당한 왜곡도 퍼지고 있어요. CIA 문서가 북한 개입을 증명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2026년 1월 AFP 팩트체크가 이를 공식 반박했습니다. CIA 문서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북한의 군사 개입 징후 없음. 문서를 뒤집어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곡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미국은 광주에서 침묵했을까요?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980년 미국이 처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가 터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국인 66명이 아직도 이란에 갇혀 있었어요.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상태였습니다. 냉전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카터 대통령은 재선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핵심 동맹국 한국마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다가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소련과 북한이 이득을 본다. 그건 안 된다. 이 논리는 냉전의 논리입니다.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 그 구도 속에서 동맹의 안정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민주주의는 그 거대한 냉전 체스판 위에서 희생된 겁니다. 이게 미국의 악이었을까요? 아니면 냉전 시대의 잔인한 구조였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구조 속에서 광주 시민들은 배신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 18 당시 한국에 있었던 미국의 최고 외교관입니다. 그는 이후 회고록과 여러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특전사의 과잉 진압이 비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신군부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역정보로 상황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라이스틴 대사 자신도 하나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안정이라는 명령 앞에서 그는 광주 시민들을 위해 더 강하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역사에는 악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개인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가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였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진실은 묻혀 있었습니다. 1988년 한국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글라이스틴 대사와 위컴 한미연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겠다는 거였어요. 당신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당신들이 묵인했습니까? 그런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 국회 증언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미완의 진상규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150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체로키 파일이 나왔습니다. CIA 문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기밀로 남아있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이 언제 열릴지, 열리면 무엇이 나올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자, 오늘 저는 문서들이 말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석했고, 판단했고,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역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미국의 침묵은 냉전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고 보시는 분은 A. 알고도 침묵한 건 공범이나 다름없다. 고 보시는 분은 B. 댓글에 A 또는 B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역사의 진실은 한 방향으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3,150장의 문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서가 나올까요? 저는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본 작성 기준, 리서치 데이터 명시, 수치만 사용, 미확인, 수치 불포함,